건강을 그래서 잃었단 말입니다. 건강을 잃은 것은 칼로리 생산을 못한다 뜻이고, 그 얘기는 소화력이 떨어졌다. 소화는 발효예요. 음식이 썩을 때 두 가지로 썩어요. 모든 지구에 있는 물질은 유기체는 에너지가 높을 때는 정상적인 형태로 가져가지고 형태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없어질 때, 이 칼로리가 부족해질 때 이게 다시 허물어져요. 그걸 분해된다고 그러죠. 썩는 거죠. 고목나무, 나이 사람이 늙어가는 거, 새가 녹쓰는 거, 모든 것이 다 오래되면 노화되면서 퇴화되고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를 잃은 거예요. 이걸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모든 것은 질서가 높은 곳에서 질서가 낮은 곳으로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군대 에너지, 군대의 군기가 빡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 있는 것부터 다르죠? 질서 정연한 거죠. 근데 군기가 빠져 있으면요. 군기가 빠져 있으면 세워놨는데 짝발 짓고 있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삐뚤 지렁이가 있는 것처럼 있고, 완전히 그래서 그냥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죠. 썩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이롭게 썩으면은 발효, 사람에게 해롭게 썩으면은 부패. 물질이 부서지는 거, 발효냐 부패냐, 이 물질이 원래 에너지가 축적돼서 형성된 것이 다시 원래대로 부서져 가는 것,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자기 형태를 잃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그래요. 산화. 우리 몸속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되는데 사람에게 이롭게 되면 발효고 해롭게 되면 부패. 근데 우리 몸속에서 음식이 썩을 때, 산화될 때 온도가 높으면은, 뱃속의 온도가 높으면은 이롭게 썩고, 온도가 낮으면은 해롭게 썩어요. 부패가 돼요. 즉 온도가 높으면은 발효균, 즉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 활동을 하고, 온도가 낮으면은 부패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유해균이, 음식을 부패시키는, 해롭게 썩게 만드는 유해균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했다. 그럼 칼로리 생산이 안 되니까 소화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낮아졌다. 즉 어디냐면 소화기 체온, 복부 내부 온도, 복부 내부 온도, 온도가 낮아진 거죠. 이걸 복부 내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복부 냉기. 그러니까 건강을 잃은 것은 결국 복부 냉기. 소화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화력이.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계신 분들 요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이걸 회복하는데 특별한 음식 먹어야 돼요? 아니요. 특별한 물질에 어떤 기가 막힌 개발된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안다니까요. 내가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어떤 약을 내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기본을 모르고 계속 이것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비싸겠죠?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본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병이 왔다, 그럼 이거 찾는 거 아니에요. 찾는 거 아니고, 흡수력이 좋은
영양물질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화를 통해서 이거 영양물질이 뭡니까 이게? 요게 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칼로리를 갖고 있는 것. 영양물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보조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네랄인 거예요. 미네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잘 빼서 쓸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양에를 잘 뺐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특별한 음식, 특별한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칼로리 생산 못 해가지고 결국 몸의 온도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 몸이 차갑단 말입니다. 즉 내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 내 몸이 차가운 사람이란 얘기죠. 배가 차가운 사람. 그러면 찬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을 거예요. 그거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내 몸을 차게 하는 음식, 냉성 음식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냉성 음식. 예를 들어 과일들은 전부 냉성이에요. 과일들은. 그럼 열대지방인 사람들 어떻게 하냐? 거기는 뜨겁잖아요. 날씨가. 여기는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에 과일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과일 나무가. 근데 우리나라에 과일 나무 별로 우리 기껏해야 사과, 복숭아, 감이나 이런 거죠. 포도도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안 났던 거죠. 다 이제 나중에 온 거. 그리고 와도 오더라도 제철에 계절별로 있는 거죠. 여름에는 포도가 나서 그럼 포도는 당연히 냉성 그런 거죠. 귤 여기는 안 나잖아요. 저 제주도에 났잖아요. 거긴 따뜻했고 그것도 여름에 거기서 가을이나 이렇게 그때 먹었던 여름에 먹고 겨울에 먹는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어디서 먹어요? 겨울에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계절하고 상관없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전체적인 거 지역하고 상관없이 먹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잘 씹어 먹어라. 그래서 내가 치아가 없다 그러면 틀니라도 임플란트라도 해서 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곧 자연이죠. 즉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꾸 응용으로 가지 말고 응용은 지식이에요. 요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자연 이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 이건 진리예요. 이건 항상 참이에요. 항상 참. 자연스럽다, 완벽하다 그 뜻이에요. 부자연스럽다, 불완전하다. 부자연스럽다, 뭔지 모르게 인공적인 기운이 있다. 즉 인공은 천연하고 천연은 모르는 거예요. 자연에서 온 거죠. 인공은요 사람에게서 온 거죠. 그래 우리는 천연이 좋아요? 인공이 좋아요? 잘 알잖아요. 천연은 왜요? 완전하니까. 우리는 자연에서부터 왔어요. 무슨 소리냐? 인공이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머니 태만 빌린 거예요. 태만 빌린 거. 어머니가 만든 거 아니고요.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 줄 알면은 이쁘게 만들었지. 그리고 남자로 만들까 여자로 만들까 다 기가 막히게 조절했겠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태만 빌렸지. 뱃속에 있는 생명체는 어머니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유전적인, 육체적인 유전적인 거 요것만 갖고 태어나는 거죠.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주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인공, 천연 요것은
참이란 얘기죠. 완전하는 거. 야, 그거 인공이잖아. 인공화학물이잖아. 그럼 그냥 뭐라는 얘기야? 이거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즉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얘기죠. 이것은 완전하고, 그래서 어떤 지식이, 이 지식은 누가 만드냐면요, 전문가가 만들죠. 그래서 이 지식은 전문가는 이론으로 이 지식을, 지식은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의 이론, 즉 그 지식,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면은, 그럼 간단하겠죠. 이제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요.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뭐예요? 이론이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자연이고,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것은 거짓이고, 배고플 때 먹으라는 것은 참이고. 배고플 때 소화액이 나와요. 규칙적으로 먹으라 해가지고 8시에 밥 먹는다고 8시까지 잠자다가 이불로 털지 않고 가서 밥상에 앉으면 소화될까요? 아니라니.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요, 갈증 날 때 물을 빨아들여요. 먹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고. 저 식물이 갈증이 날 때 물을 주면 잎이 다시 살죠. 빨아들여서. 근데 계속 물 주면은요, 죽어버리죠. 동물들도 갈증 날 때만 먹는 거예요. 근데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고요? 그건 이론인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안다니까. 입맛대로 먹어야 돼요? 싱겁게 먹어야 돼요? 입맛대로. 입맛대로 먹는 게 자연인 거예요. 젖대고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젖대로 뭘 먹어야 돼요? 예, 치아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 우유는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해로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젖을 뗐어요. 치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바뀌었어요. 탯질로 먹을 때는요, 탯질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디로 가죠? 바로 소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먹었어요. 먹는 방법이 탯줄로 먹어서 소장으로 바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혀로 빨아먹죠? 젖을. 어머니 젖을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젖은 어디로 들어가요? 위장으로 들어가죠? 소화기관이 달라진 거예요.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젖을 뗐어요. 치아가 났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되죠. 씹어 먹을 때 역시 빨아먹을 때하고 소화기관이 바뀌어요. 소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달라져요. 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늘 죽음까지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서 갈 수 없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못 들어가요. 어머니 젖 빨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자연의 선택. 자연의 선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의 선택은 그 생명체들이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선택돼요. 그러니까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해롭다는 얘기죠. 짐승들 젖 뗄 때 보세요. 송아지들. 얼마나 젖을 그렇게 매몰차게 떼는지. 젖이 아직도 나와도 안 줘요. 송아지 봐보세요. 이놈이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이놈이 풀 좀 먹게 돼요. 뜯어먹고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놈이 뭐 하는지 보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놈이 어미 흉내내면서 이제 풀을 뜯기 시작해요. 근데 어미가 그걸 봐도 그때 그 좀 풀 뜯다가 젖을 먹으러 오면은 그냥 젖을 대줘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는데 이놈이 풀 뜯는 것이 이제 능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봐가지고 이놈이 다시 이제 젖을 빨려고 하면은 서서히 빼요.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마지못해 주기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완전 단호하죠. 절대 안 줘요. 들어오면은. 그래서 계속 이놈이 풀 뜯다가 어미 젖생나가니까 쳐다보고, 풀 뜯다가 쳐다보고 해서 생각나서 어미 이제 젖발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뒷발로 쳐버리죠. 처음에는 머리로 밀다가 뒷발로 쳐버리면 다시 한 번 맞고는 다시는 안 와요. 그렇게 젖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송아지 팔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그리운 정도가 일주일을 울어요. 소가, 어미소가. 한번 봐보세요. 시골에 사는 사람 그걸 생생히 느낄 거예요. 시골에서 계속 새벽에 소가 울고 그러면 저 집 송아지 뗐네 그러면. 근데 자연은 그렇게 매몰차게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미젖 떼고서 어미젖 없다고 소젖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그거 이전이라니까요. 자연은 이론 이전이에요. 자꾸 이론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양분, 영양성분 얘기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젖을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거. 혹시 댁에서 아직도 우유를 신청하고 있으면요, 그냥 끊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치아가 있다는 얘기는요, 음식을 물 외에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마신다는 것은 빨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 주스 좋아요, 안 좋아요? 사과는 껍질째 먹을 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과 주스는 아니올시다예요. 블루베리를 씹어 먹으면 괜찮아요. 블루베리 주스로 먹으면 아니올시다예요. 당근을 씹어 먹으면 좋아요. 당근 주스로 먹으면 아니올시다예요. 왜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치아. 이제는 성체는 씹어서 먹어야 돼요. 씹어서. 그래 침이 발라져서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치아로 약간 덜 쪼개진 것을 위에서 그것을 위산을 뿜어내면서 처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야채나 녹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거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우유랑 섞어가지고 이제 마셨어요. 침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침으로 음식을 씹을 때 침으로 약 20%의 음식 속에 드는 곰팡이균이 박테리아들이죠. 이게 약 20%가 죽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같으면은 잘 씹으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서 80%가 이미 소화돼 버려요. 전처리 되는 거예요. 쌀을 씹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밥을 계속 씹으면 달죠? 이미 거기서 소화돼 버리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바로 침에 의해서. 그럼 췌장의 부담이 얼마나 덜어질까요? 췌장 부담. 그러면 침이 안 가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곰팡이 80%는 위산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내려왔는데 위장이 가만 봤더니 전부 쪼개져서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래로 그냥.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곰팡이균이 안 죽었죠? 그럼 장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장 속에서 거기서 번식하게 되죠? 그래서 녹즙 먹고 좋은 똥 싼 사람 봤어요? 혹시 녹즙 드셔보신 분? 건강을 위해서. 녹즙이나 야채 주스. 그때 똥 제대로 나오던가요? 똥에서 악취 안 나던가요? 녹즙이나 그걸 드셔보세요. 똥에서 악취가 나죠. 다 썩어서. 장 속에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믹서 돌리고 주스기 돌리고 다 해가지고 가진 것 다 유기농 해가지고 온갖 것 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전부 줬는데 뭐냐면 가족들에게 전부 다 병을 준 거예요. 병을. 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치아를 냈을까? 왜 침이 있을까?
어린애들은 젖을 먹어요. 그 젖은, 어미 젖은, 어머니의 모유는, 어미 젖은 살균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살균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놈이 젖을 빨 때 침이 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애초에 어머니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장에서 특별히 위액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멸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우유를 줄 때 반드시 끓인 물로 주죠. 왜냐하면 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멸균이 안 돼요. 마시면, 빨아먹으면.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분유를 줄 때 또 어머님이 많이 저지해서 염증 인자가 많아요. 그럼 얘가 설사를 하죠. 그 때문에. 근데 그런 원리인데 우리가 멸균되지도 않는 거, 또 씹지도 않게 이렇게 주스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주스를 신선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주스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균이 없을 것 같자고요? 천만의 말씀. 여기 공기 중에 약 5천여 종의 곰팡이균이 있어요. 5천여 종.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야채, 사과 이렇게 먹죠? 사과 먹게 되면은 여기 전부 다 거기에 곰팡이균이 있는 거예요. 사과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곰팡이균이 썩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포도가 썩으면 뭐가 돼요? 와인이 되죠. 포도주 그리고 왜냐면 곰팡이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를 잘 씻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씻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뭐 요즘 야채 씻는 뭐 있죠. 멸균시키는 소독하는 농약되고 그래가지고 잘 씻었네요. 기가 막히게 씻었어요. 그래놓고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와인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안 씻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와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그래서 이제 음식을 씹어 드시고 침과 유액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시는 음식은 그냥 드시지 말고요. 이제 내일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소화를 잘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건강법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부자연스러운 건강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되고 살아왔어요. 마치겠습니다.